괜찮겠지?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며 소변을 미룹니다. 외출 중이거나 바쁜 일에 몰두하고 있거나 혹은 공중 화장실을 피하고 싶은 순간마다 우리는 그 잠깐의 불편을 견디는 쪽을 택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참음이 반복되면서 몸 안에서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전립선은 방광 아래에 조용히 자리한 기관입니다. 평소에는 그 존재조차 느끼지 못하지만 한번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면 삶의 질 전체를 좌우할 만큼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소변을 너무 오래 참는 습관은 전립선에 불필요한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하며 점점 크고 단단하고 통로를 조이는 존재로 변하게 만듭니다. 마치 고무밴드가 조금씩 부풀어 오르듯 처음엔 아무렇지 않다가 어느 순간엔 탄력이 사라지고 눌림이 시작됩니다. 제가 수십 년간 전립선 질환을 진료해오며 만난 많은 환자분들도 처음에는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나 진짜 원인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무심코 반복하던 습관들. 그리고 그 습관이 전립선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보내온 시간들이었습니다. 60세 이상이신 분들 중 밤에 화장실에 깨는 일이 점점 잦아지거나 소변을 보아도 속이 시원치 않고 줄기가 약해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다면 이 이야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지 나이 탓만으로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보내는 정직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지금 당신이 놓치고 있는 일상의 어떤 습관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습관이 질병을 만든다면 습관이 치유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전립선 비대를 악화시키는 5가지 일상 속 행동들 그리고 그 자리에 어떤 건강한 선택을 세워야 할지에 대한 안내입니다. 특히 첫 번째, 소변을 너무 오래 참는 습관은 많은 분들이 가볍게 여기지만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요도는 전립선 가운데를 지나며 소변이 흘러가는 길인데 그 통로가 조금만 부어도 흐름은 급격히 느려집니다. 그저 몇 분을 참았을 뿐인데 몸속에서는 수시간에 걸친 압박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은 아주 작지만 의미 있는 선택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혹시 지금 방광이 나를 지배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혹은 밤잠을 자주 깨고 있다면 그건 단지 운명도 나이도 아닙니다. 그건 지금 전립선이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 화장실 갈 걸.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되는 순간 누구에게나 한두 번쯤은 있었을 겁니다. 장거리 운전 중, 영화가 한창일 때, 혹은 심부름을 마무리해야 할 때. 몸은 신호를 보내지만 우리는 늘 조금만 더 참자며 그 순간을 지나칩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이 쌓이고 반복되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몸속 깊은 곳에서는 조용한 파장이 시작됩니다. 전립선은 민감한 기관입니다. 방광이 부풀 때마다 그 압력은 전립선을 정면으로 누르며 자극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물기를 머금은 스펀지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지속적으로 누르는 것처럼 전립선도 그런 압박을 견디며 점점 두꺼워지고 굳어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조직은 부풀고 뻣뻣해지며 결국 전립선 비대라는 이름의 현실로 다가옵니다. 더 큰 문제는 난 괜찮아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참는 걸 인내라고 여기고 무시하는 걸 강함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수없이 마주한 사례들은 그런 무심한 버팀이 오히려 문제의 시작이었음을 증명합니다. 의학적으로는 방광출구폐색이라 불리는 현상, 즉 방광은 비우고 싶지만 전립선이 통로를 좁혀버려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이어집니다. 이 상태가 되면 방광은 더 강하게, 더 자주 수축하려 듭니다. 결국엔 그 압력에 지쳐 방광 근육이 약해지고 벽은 두꺼워지며 기능은 점차 떨어지게 됩니다. 일부 환자들은 남은 소변을 완전히 배출하지 못해 잔뇨가 생기고 나아가 야간 빈뇨나 급작스러운 요실금으로 고생하게 되기도 합니다. 혹시 당신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그 패턴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방광은 참는 기관이 아닙니다. 조용히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아직 급하지 않을 때 한 발 먼저 움직이세요. 그 사소한 움직임 하나가 당신의 전립선을 살리는 길이 됩니다. 연구 결과들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일본과 미국의 여러 연구에서 배뇨를 반복적으로 참는 습관이 전립선 건강을 악화시키고 방광 기능을 손상시킨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처음엔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싶겠지만 실제로 많은 고령 환자분들께서는 이 습관을 고친 후 소변 줄기가 달라졌고 잠도 편히 잘 수 있게 되었다. 고 말씀하십니다. 몸은 작은 변화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오랫동안 눌려있던 전립선에게 진정의 기회를 주는 유일한 선물일지 모릅니다. 전립선은 단순히 남성의 특정 기관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몸속 깊은 곳,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생활 습관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섬세한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한자리에 오래 앉아 있는 습관만 해도 그렇습니다. TV 앞에 앉아 쉬는 시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몇 분, 책상에서 차를 홀짝이며 보내는 그 짧은 순간들. 겉으로는 편안해 보여도 몸 안에서는 느리고 고요한 정체가 시작됩니다. 골반은 본래 계속 움직이며 순환을 유지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체가 계속 눌린 채로 있으면 혈류는 점점 줄어들고 림프 배출도 원활하지 않아 독소와 염증, 노폐물이 쌓이기 시작하죠. 그 모든 부담이 전립선으로 향합니다. 이와 비슷한 또 하나의 위험한 생활 습관은 바로 변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처음 들었을 때 고개를 갸웃하실 겁니다. 변비가 전립선과 무슨 관계가 있지? 하지만 그 둘은 놀랍도록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섬유질이 부족한 식단이나 물 섭취가 적은 생활은 장내 활동을 둔화시킵니다. 그 결과 단단하고 배출되지 않는 변이 장에 계속 남아있게 되죠. 그런데 이 변은 단순히 배출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전립선 바로 뒤에서 지속적으로 물리적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마치 하루 종일 스펀지 위에 벽돌을 얹어둔 듯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혈류가 막히고 조직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며 자율신경계까지 교란되어 방광의 활동마저 흐트러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 장 안에서 오랫동안 머무는 변은 장내 유익균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이는 단순히 소화 문제가 아니라 전신 염증 반응을 촉발시키며 전립선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제로 국내 한 연구에서도 장 기능이 불안정한 60대 이상 남성들이 전립선 비대 및 요로 감염에 더 취약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단순히 무심히 넘긴 변비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악순환이 느리게 그리고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배변이 힘들고 딱딱한 상태가 반복되면서 장은 점점 게을러지고 전립선은 점점 눌리며 부어오르고 결국 배뇨에 이상이 생깁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전립선은 쉬지 못하고 붓기와 염증이 계속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해결책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삶은 채소나 자두, 귀리처럼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섬유질을 조금씩 식단에 더해보세요. 한국 전통 채소인 시금치, 도라지, 미역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물도 자주 마셔야 합니다. 장이 가볍고 자유롭게 움직일 때 전립선도 함께 숨을 쉽니다. 전립선 건강은 나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장의 건강이 전립선의 균형을 결정짓는 키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립선은 당신의 생활 방식 그 자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무심히 넘겼던 신호에 오늘만큼은 꼭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침부터 소파에 앉아 있다가 눈 떠보니 밤이더라고요. 진료실에서 중장년 남성분들이 종종 하시는 말입니다. 은퇴 후 활동량이 줄어들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고 지내는 것이 생각보다 몸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전립선에는 말입니다. 앉아있는 동안 우리의 골반 바닥 근육은 지속적으로 눌리고 긴장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혈관과 림프의 순환도 점점 둔화되고 결국 독소와 염증 물질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서 전립선 주위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전립선은 단단해지고 점점 제 기능을 잃어갑니다. 마치 물 한 방울 없이 굳어가는 스펀지처럼 말이죠. 더욱 조심해야 할 점은 이 변화가 서서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괜찮고 내일도 별일 없지만 몇 달 뒤
혹은 몇 년 뒤 소변이 시원하지 않다, 밤에 자주 깨게 된다, 몸이 점점 무겁다는 증상이 찾아옵니다. 특히 한국의 중년 남성분들 사이에서는 조금 불편해도 그냥 참지 라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기에 문제는 더 늦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움직임 간식을 드시라고 권합니다. 식사처럼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종일 일정한 간격으로 몸을 살짝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30에서 40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다리를 가볍게 흔들거나 허리를 한번 쭉 펴보는 것만으로도 골반의 순환은 다시 살아납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발끝을 드는 동작, TV 광고 시간마다 거실을 한 바퀴 도는 습관도 아주 좋은 예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조깅을 하지 않아도, 땀을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몸은 단 몇 분의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히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전립선도 반응합니다. 정체되어 있던 독소가 빠져나가고 혈액과 산소가 공급되면서 조직이 부드러워지고 기능이 회복됩니다. 전립선은 움직이는 삶 속에서 비로소 건강을 되찾습니다. 이와 더불어 물 마시는 습관에도 작은 변화를 주어 보세요. 물이 밍밍하고 잘 안 넘어간다면 레몬 조각이나 오이, 민트 잎을 살짝 넣어 보세요. 자연스러운 향과 산뜻한 맛은 마시는 즐거움을 더해주고 수분 섭취량을 늘리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습관은 바로 저녁의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시간에 여유를 술이나 커피 한 잔으로 즐기고자 하십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어내는 일상의 작은 위안이지요. 그러나 이 작은 습관이 전립선과 방광에는 예상 외에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밤늦은 시간에 마시는 술이나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촉진해 밤새도록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들고 수면의 질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는 긴장을 푸는 선택이어야 합니다. 따뜻한 허브차, 보리차 혹은 미지근한 물 한 잔이야말로 전립선을 위한 진짜 배려일지도 모릅니다. 저녁에 마시는 맥주 한 잔이 그렇게 문제인가요?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한 소소한 위안이지만 그 작은 습관이 밤새 전립선과 방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술이나 커피처럼 알코올과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우리 몸에서 강력한 이뇨제로 작용합니다. 이들은 신장을 자극해 소변 생성을 촉진시키고 결국 밤 사이 화장실을 찾게 되는 횟수를 늘리게 만듭니다. 일시적으로는 긴장을 풀어주는 듯하지만 체내 대사가 진행되면 심박수를 올리고 체온을 상승시키며 뇌를 자극해 오히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카페인은 커피뿐 아니라 초콜릿, 녹차, 홍차, 심지어 감기약 속에도 숨어 있으니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물질들은 방광 근육을 자극해 충분히 비워지지 못하게 만들고 잔뇨감과 빈뇨를 유발합니다. 소변이 가득 차지 않았는데도 자꾸 화장실에 가고 싶은 충동이 생기고 결국 밤잠이 계속해서 깨게 되는 것이죠. 한국인의 건강 데이터에서도 50대 이후 남성들 중 야간에 2번 이상 화장실을 가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그런 분들 대부분이 밤 늦은 시간에 술이나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방광의 탄력은 줄어들고 같은 습관이 더 큰 불편으로 이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루의 끝에는 몸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보리차, 결명자차, 국화차 혹은 미지근한 우유 한 잔. 이처럼 전통 허브차나 곡물차는 신경을 안정시키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방광과 전립선에 자극 없이 편안한 수면을 유도해 줍니다. 특히 자기 전 최소 3시간 전에는 술이나 카페인이 든 음료를 피하고 따뜻한 물이나 허브차를 준비해 두는 습관이 좋습니다. 물맛이 밍밍하게 느껴진다면 레몬, 오이, 사과 조각, 민트잎을 넣어 자연스러운 맛을 더해보세요. 스마트폰 알림 기능을 활용해 정기적으로 물을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밤늦게 꼭 음료를 마셔야 한다면 카페인과 알코올 대신 따뜻한 우유나 무카페인 허브차 또는 옥수수 수염차, 둥글레차처럼 전통 곡물차를 선택해 보세요. 실제로 이런 대체 습관을 꾸준히 실천한 환자들 중에는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 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제 전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심코 반복하는 일상 속의 작은 습관들로 인해 전립선에 서서히 부담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변을 너무 오래 참는 것. 둘째, 변비를 무시하는 것. 셋째,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는 것. 넷째, 만성적인 수분 부족. 그리고 마지막으로 밤늦게 술이나 카페인을 마시는 습관. 이 습관들은 처음엔 아무렇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년 동안 반복되면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우리 몸에 흔적을 남깁니다. 다행히 이 모든 것은 지금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깨달음과 실천으로도 전립선은 다시 균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하루 끝에 조금 더 부드러운 선택을 더해보세요. 이 5가지 습관은 당장 큰 병을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지나치고 더 오래 방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불편함은 매일 당신의 삶 속에 조금씩 스며들어 어느새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앗아가기 시작합니다. 잦은 소변, 뒤척이는 밤, 말 못할 답답함이 누적되다 보면 몸은 물론 마음까지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모든 습관은 지금 이 순간부터 누구나 바꿀 수 있습니다. 거대한 결심이나 극적인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단지 나의 오늘이 내 몸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가를 자각하는 것. 그 작은 인식 하나에서 진짜 변화는 시작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80을 넘긴 어르신들조차 생활 습관만으로 밤에 빈뇨가 줄고 소변 줄기가 회복되며 다시 편안한 몸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혹시 지금 아래쪽의 불편함으로 인해 답답하고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심호흡 한번 깊게 해보세요.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며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전립선이 지금까지 묵묵히 당신을 지켜주었다면 이제는 당신이 그 전립선을 위해 작은 배려를 해줄 시간입니다. 이제 진료실에서 만난 2분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62살 김 아버님은 은퇴 후 집에서 소파에 앉아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루 7에서 8시간을 꼼짝없이 앉아 TV만 보던 그는 어느 날부터 밤마다 소변 때문에 잠을 설칠 정도로 괴로워졌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저는 작은 실천을 권했습니다. 매시간 5분씩 가볍게 일어나 걷고 스트레칭을 하자고요. 처음엔 번거롭다며 주저하시던 그도 3달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밤에 화장실도 덜 가고 다리 붓기도 빠지니까 몸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그 미소는 정말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다음은 60 중반 박 아버님의 이야기입니다. 고기 위주의 식사와 물 섭취 부족으로 늘 변비에 시달리셨고 소변도 시원하지 않다고 하셨죠. 식단에 삶은 채소와 과일, 통곡물을 추가하고 하루 물 섭취량을 조금씩 늘리도록 도와드렸습니다. 2달 후 박 아버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변비가 싹 없어지고 배뇨도 훨씬 편해졌어요. 큰 병원 가지 않고도 이렇게 나아질 수 있다니 놀랍네요. 이처럼 거창한 수술도 비싼 약도 필요 없었습니다. 단지 작은 습관 하나가 전립선을 바꾸고 삶의 리듬을 회복시킨 겁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아주 사소한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조금 일찍 화장실을 가는 것, 물 한 잔을 더 마시는 것, 잠깐 일어나 몸을 움직이는 것, 늦은 밤 커피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그 작지만 꾸준한 선택들이 결국 당신의 몸을, 마음을,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가장 강력한 변화는 커다란 결심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작은 실천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가장 좋은 날들은 아직 당신 앞에 남아 있습니다. 박 아버님처럼 단지 식습관과 생활 습관만 바꿔도 증상이 놀랍도록 좋아지는 경우는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거창한 수술도 복잡한 약도 아니었습니다. 몸은 스스로 회복할 줄 아는 지혜를 지니고 있고 우리는 단지 그 지혜를 방해하지 않고 돕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과의 만남을 통해 한 가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거대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 사소한 선택, 그리고 아주 짧은 깨달음. 그것이 쌓여 어느 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러니 너무 늦었다고 느끼지 마세요. 당신도 지금 이 순간부터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소한 변화가 모이면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가장 좋은 날들은 아직 당신 앞에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의 어딘가를 가만히 두드렸다면 그 조용한 떨림을 그대로 흘려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래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댓글 하나, 좋아요 하나가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다리가 됩니다. 이 글을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하시고 내일은 더 가볍고 환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잠시라도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남성들에게 닿을 수 있는 따뜻한 다리가 됩니다. 당신의 건강과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내일은 더 가벼우시길 바랍니다.